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생각지도 않은, 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성원의 메시지와 함께 메일에도 이제 인사를 주셨는데, 예, 성원금, 예, 후원금, 기부금,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심플러를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을, 예, 금액이 상관없이, 네, 많은 분들 또 이름을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히, 영상 속에서 그리고 뭐 장중 물어보시거나 문의 주시거나 메일에 또 짧은 메시지 남겨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잊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예, 소소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금액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깜짝 놀랐는데 예,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예,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네, 보답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는 연말에 또 제가 또 촬영을 해서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꾸준하게 예, 기부 문화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또 촬영해 봅니다. CGN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신용에 관련된 겁니다. 신용. 네, 개인의 어떤 크레딧이라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주식에 대한 신용은 신용매매 뭐 쉽게 말해서 예, 남의 돈을 빌려서 예, 어떤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겠죠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신용매매를 할 수 있으면 이 퍼센테이지의 어떤 그 종목마다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률도 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뭐 작게는 뭐 2배, 많게는 뭐 3배 이상까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뻥튀기해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 어떤 뭐 가상의 돈은 아니고요. 네, 실제 돈을 대차를 해서 예, 뭐 기간은 3개월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3개월 정도 네, 그 금액을 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루 예, 그냥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 네, 아무 문제 없이 예, 말끔히 해결하게 되는 그런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옛날 일이지만 저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잘못을 예, 지금 되뇌 생각해 보면 참 예, 어이없는 그런 행동들 많이 했던 철부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할 때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에피소드나 이제 실패담은 또 그 영상에 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는 아니고요. 이건 필히 아니고 뭐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제가 주식 실패담을 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있고 그리고 제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 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신용 미수 거래이긴 한데 그런데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예, 정말 많이 하시는데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능한 그냥 예,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네, 부리지 마시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 금액 뭐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딱 정하셔가지고 그 현금으로만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예, 가장 깔끔하고 가장 오랫동안 내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신용 미수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했다. 예, 내가 신용 거래를 했고 그리고 뭐 어디서 돈을 많이 땡겨와서 쩐을 늘려가지고 원래는 1,000만 원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예, 그만큼 예, 뭐 실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또 배포가 있고 이후 벌어지게 될 어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충분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예, 감당할 수 있다. 뭐든지 그런 어떤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하시겠죠. 예, 개인의 어떤 선택과 판단이니까. 그렇지만 꼭 이제 하신다고 하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했을 때 맥점, 정확한 맥점이라고 판단되는 70%, 80% 이상의 확률을 보인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써도 되긴 돼요. 그러나 저는 절대 반대고요.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만약 했다 할게요. 하셨으면 필히 일주일, 2주 딱 기간을 정하세요. 기간. 왜냐면 주가의 흐름이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주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럴 때 네, 대세 상승이 막 간다 하더라도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한번 시세가 나오면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파동, 1차 파동, 2차 파동 이렇게 보여줬던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오면 어떤 종목이든지 예, 흘러가고 한번 번쩍했다가 다시 흘러가고 한번 번쩍했다가 가는데 지금이 이런 흐름이 시즌이 언제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주일, 2주일 딱 정해놓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큰 수익이 났어요. 왜? 3,000만 원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 땡겨가지고 신용매매를 했으니까. 예. 그럼 수익률은 제가 말씀드렸던 100%의 어떤 수익률이 아마 50%라고 볼게요. 50%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데 그러면 곱하기 3하면 150% 수익이 난 거죠. 그만큼 예, 많이 또 가져간 거니까 여기서는 좀 신용을 많이 털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매매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필히 그 기간을 정하세요. 정확한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안 돼요. 정말 예, 그 잦은 매매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정리를 하고 예, 2주면 2주 안에 정리를 하고 그러나 2주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예, 2주가 넘어가 버리면 그 돈이 예, 이 지금 신용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돈이 그냥 나의 돈인 양, 아, 내가 원래 돈이 많았구나.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버려요. 예, 취한 상태로 아, 내 돈은 3,0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돈은 원래 1,000만 원인데 아, 이게 막 이제 가용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예, 빌려가지고 나의 돈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이 되어 있어. 그 수익도 막 올라가. 5천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3천만 원에서 50% 올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1,500만 원 올랐죠. 그러면 내 예수금 잔고가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올라가다 보니, 예,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 나의 돈이 예,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나의 돈인 것처럼 취한다고요. 술에 취하듯이, 밤에 취하듯이. 예. 그런 게 정말 위험해요. 제가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억 단위 넘어요. 그러니까, 30억, 예. 30억 단위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다 거래했던 금액은 아니었고요. 최소한 하루에 제가 사고 팔고 했던 금액이, 예, 뭐 작게는 1억, 많게는 3억. 이렇게 제가 사고 팔고 했다고요. 예.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정말 급등주만 했었고 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보다 남이 나한테 투자해 준 돈 플러스 그 돈을 또 뻥튀기 3배해서 뭐 1억이면 3억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렇게 운이 좋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운이 좋게 예, 너무 운이 좋게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수익에 취해서 와, 나는 정말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정말 나는 항상 운을 타고 나는 놈이야. 하고 시즌에 대해서 큰 수익을 얻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팝니다. 시즌을 버립니다. 예를 든 겁니다. 시즌을 팔았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잔고를 보니, 예수금을 보니 돈이 원래 1,000만 원에서 뭐 이제 50%, 1,5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50% 올랐으니까 그런데 신용을 땡겼으니까 3,000만 원에서 50% 수익이니까 1,500만 원 늘었으니까 4,500만 원, 5천만 원이라 할게요. 5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와, 미치죠. 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뻥튀기를 합니다. 3배. 그러면 1,500을 가지고 또 얼마큼 뻥튀기 할 수 있어요? 네. 3배 하면 4,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500만 원 가지고. 네. 그렇게 점점 신용을 늘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운용하는 돈이 예, 실력도 조금 되어 있고 이제 심플러가 좀 이런저런 맥점도 잡아주고 가끔 또 좋은 정보도 막 이제 뭐 사심없이 막 해주고 예, 막 부강도 말해주니까 갑자기 급등하고 예, 시젠도 막 급등한다 그러고 목표 주가 이야기하라고 하니 예, 뭐 16만 5천 원 간다 그러고 이제는 시즌의 목표 주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 댓글에 남겼는데 25만 5천 원입니다. 25만 5천 원을 시즌이 중장기로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제가 신용 관련된 거 말하고 나서 잠시 또 시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돈이 금세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가지고 만약에 진짜 잘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막 몇백 프로 수익이 났어. 네. 근데 다른 종목이 막 눈에 보여.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조정을 보내고 또 위로 올라가겠네? 그럼 또 땡겨야지. 그러면 1억이 다시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 그런데 와 정말 재수가 좋았어 이번에도. 너무 운이 좋았어. 또 50% 올랐어. 그러면 3억에서 50%가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 4억 5천을 버는 거예요. 4억 5천. 4억 5천을 버는 게 아니라 4억 5천의 운용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몇 개월 지나고 정말 재수 좋게 두세 종목을 뻥뻥뻥 튀기면서 큰 수익을 가져갔는데 9개월 뒤에 내가 운용하는 금액을 보니 최소 1억에서 3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장난 아니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져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신용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신이 됩니다. 회사 일 전혀 안 되고요. 일반적인 생활 전혀 할 수 없고요. 왜? 1,000만 원일 때 1%면 얼마예요? 1%. 10만 원이죠.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몇십만 원인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금수저가 아닌 이상. 예. 금수저 많이 없잖아요. 예. 저는 뭐 흑수저도 아니고요. 흑수저도 아니고 저는 수저를 제가 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도 제가 마련해서 학교를 갔고요. 네. 부모님도, 어머님은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의 병도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 영상을 필히 듣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사랑하고요. 아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또 주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런 흑수저도 아닌 제가, 예, 또 말이 조금 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1,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놈이 몇 억을 이제 운용을 해버리니까, 예, 생활이 되겠냐고요. 제가 12년 전 이야기를 잠시 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죠. 예, 손발이 처음에 떨려요. 그런데 한 달 지나 보세요. 하나도 안 떨려요.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네, 예, 간사하고 졸렬한 어떤, 예, 생명체입니다. 예, 처음에는 막 떨죠. 와,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와, 상한가 간다, 와, 이렇게 흥분을 하고, 예, 큰 수익을 얻고 그러지만 거기에 만성이 되면 금액을 점차 늘리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떠나서, 남들도 신용, 뭐, 심플러가 신용 이야기 하는데 나도 한번 땡겨볼까? 이때 좋은 맥점이 보이면, 이때 두세 배 빵 땡겨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3,000만 원인데 1억으로 땡기면 금세, 5천만 원 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많은 분들이.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네버. 예. 심플러를 알고 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한두 번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에 취하고 그리고 레버리지에 취하고 신용에 취하면, 예, 이런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에 취하면 언젠가 한번 당하죠. 한두 번 또 당할 수 있거든요. 왜? 항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도 실수를 하고요. 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에 맞죠? 그러면 레버리지가 역으로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곱하기 3 해보세요.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 곱하기 3 해보세요.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돈을 정말 벌어서, 예, 3억, 뭐 6억까지 갖다 치자.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내가 가진 내 자산이 얼마가 되겠냐고요. 나중에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맞든 마이너스 20%를 맞든 거기에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예, 거의 깡통입니다. 거의 깡통. 예. 옛날에는 점한가라 해가지고 점점점 이래 내려오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런 게 잘 없지만 VI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안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역이용해서, 네, VI가 걸리면, 뭐 신용을 하신 분들은 VI가 걸리면 판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VI가 올라가면 판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만연되고 만성이 돼버리면 또 주식의 어떤 시장을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내가 운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신용 관련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음가짐, 그리고 나쁜 습관이 뭔지, 좋은 습관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견디고 감내할 수 있는, 손이 떨리지 않는,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돈으로만 하다 보면, 예, 분명 저처럼 10년이 지나더라도 건전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장고 뭐 이렇게 댓글 한두 개가 이상하게 보이던데 한 주 매매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제 지인분들 다 알아요. 거짓말 저는 하지 않고요. 제가 한 주 사가지고 수익률이 99%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주작입니까? 참 이상한 분들 많은데 그렇게 안 입곱게 비꼬 듯한 시선으로 보시면 투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인드 분들은 제 구독을 하지 마시고요. 예, 영상 보지 마세요. 아까워요. 예. 예, 안 입고 온 그런 시선은 똑같이 주식을 아마 그런 마인드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계속 하시면요. 끝내는 깡통 차십니다. 예. 이게 참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지금 시제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잠시만요. 이게 HTS에서 지금 주식을 클릭을 하면 여기 내려오면요. 종목 시세가 보여요. 종목 시세에서 또 조금 내려오면 종목별 신용 매매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시면 종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하루아의 추이, 잔고율. 근데 뭐 딴 걸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신규 상하 뭐 이런 게 잔고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잔고율이에요. 잔고율. 보통 아마 그 코스피든 코스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떤 나름의 에버리지가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 정도 이렇게 2.1%죠. 네, 잔고율인데 2.6%를 좀 상회하다 보면 조금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조금 흔들리게 돼요. 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텍은 지금 굉장히 좀 완전 떨어졌네 여기서. 네, 좀 이상한 그래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예, 보통 시장의 컨센서스 비슷한 어떤 레벨이 한 2%대입니다. 2%대. 3% 넘어가는 건 잘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젠이 지금 7%가 넘어갔어요. 제가 이때는 괜찮다 봤거든요. 6%대. 예. 5%에서 6%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빚을 내서 신용을 땡겨가지고 주식을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르죠. 뭐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그 사람들도 뭐 개인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뭐 레버리지라 봐서 땡길 수가 있는데 많이 좋지 않아요. 이런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언젠가 또 이게 이 잔고율이 5%대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네. 5에서 6% 정도가 지금 계속 유지됐던 지금 6월달은 지금 5%대고요. 그리고 5월달은 또 4% 이때가 좀 괜찮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차트를 클릭하시면요. 차트를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가 이 차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 차트가 나오는데 보시면 어떤 흐름이 지금 보이세요? 네, 여기 빨간 선이 주가 현재가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녹색이 잔고율의 어떤 상승과 하락, 상승폭과 하락폭인데 지금 잔고율이 점차 많이 올라갔죠. 지금 5월달에 6월달에 행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가 보이세요? 잔고율과 현재가가 부딪힐 때 그리고 잔고율과 현재가 부딪힐 때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조금 급락을 했다. 보시죠? 주가가 내려왔다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언젠가 주가는 지금 17만 5천 원 지금 지켰죠. 장고율이 점차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뭐 8%, 9%. 그때 되면 조만간에 주가가 꺾이겠구나. 예. 아니 내려와야지 또 신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또 사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은 추세를 타고 우상향으로 가되 주가의 등락봉은 반드시 있다. 상승의 어떤 흐름이 있으면 하락의 기조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주가의 생명이다. 흐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신용 추이도 이제 봐야 되겠죠? 시제는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어떤 남의 돈을 끄집고 막 땡겨와서 지금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도 장중에 이제 한번 신용 추이도 계속 볼 건데요. 그러나 꼭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그만큼 유통되는 주식을 만약에 신용잔고로 신용을 땡겨와서 보유율이 한번 뭐 짧게는 뭐 한 달, 뭐 길게는 3개월까지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들이니까 현금이 밀려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든 돈을 가지고 와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주식을 가져가는 것에는 좋으나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품이다. 언젠가는 꺼지게 되는 거품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면 주가도 동반돼서 꺼진다 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매매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 우선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습관이고요. 나쁜 습관이다. 그리고 그런 습관에 중독이 되면 주식을 망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즌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녁에 중장기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뭐 대응 전략을 짧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까지는 좀 시즌을 좀 수젠텍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내일은 진단키트를 제외하고 치료제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있죠. 9시. 제가 5분 전에는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스탠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